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다가오는 승부식 132회차 11월 12일 일요일에 치러질 오후 2시 국내 배구 두 경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남자부 경기 현대캐피탈과 우리카드의 맞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여자부 맞대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남자부 경기 현대캐피탈과 우리카드의 맞대결 양 팀의 지난 라운드 내용부터 리뷰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캐피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캐피탈은 지난 라운드에서 2연승에 성공했죠. 2연승에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등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개막 5연패를 기록하는 등 처참한 경기력으로 일관했던 현대캐피탈인데 최근에는 손해보험과의 2연전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사기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맞대결은 결코 쉽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풀세트까지 경기를 끌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홀로 40점이나 폭발시킨 아흐메드가 아니었다면 이번에도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웠던 경기였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허수봉과 박상아 그리고 정강인, 최민호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팀 수비가 1라운드 초반에 비해서 확실히 나아졌고, 이제 어떤 팀과 만나도 해볼 만한 상황 자체는 연출할 수 있는 현대캐피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대팀 우리카드입니다. 우리카드는 지난 9일 한국전력을 3대1로 물리쳤습니다. 자, 마테이 콕의 안정적인 활약과 김지한과 한성정이 보좌 역할을 잘 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히든카드로 나선 박준혁이 미들블로커로서 중요한 블로킹을 3개나 찍는 등 깜짝 활약도 돋보였고요. 이제 2m 5cm의 박준혁이라는 옵션이 더 생겼기 때문에 상대 수비에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고 송명근의 컨디션만 올라오면 더 바랄 게 없을 정도의 우리 카드입니다. 단 지난 3일 원정에서 OK에게 3대0 패배를 기록하는 등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국내 선수들의 기복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 당시 우리카드가 3대 0으로 셧아웃 압승을 거둔 바가 있는데 이날 마테이콕과 김지현의 경기력이 좋았고요. 오타케 이세이의 중원 장악력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현대캐피탈은 경기력이 영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아흐메드를 제외하면 아무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기록하는 만큼 지금은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죠. 국내 선수들의 컨디션이 올라온 현대캐피탈이고 또 지난 4경기에서 3차례나 풀세트 접전을 벌였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결국 현대캐피탈은 어떻게든 2세트 정도는 가져갈 힘이 있고요.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도 앞서고요. 따라서 프렌 쪽의 접근과 다득점 쪽의 접근을 예상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우리 카드는 국내진의 기복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고 현대캐피탈은 이제 어느 정도 경기력이 올라와서 어느 팀과 붙어도 해볼 만한 상황을 연출시킬 수 있는 팀으로 변모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역시나 현대캐피탈의 우리카드의 일반 승리는 우리카드 쪽을 가지만 플러스 1.5 현대캐피탈 세트앤디승 그리고 다득점적 접근 예상해보면서 남자부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금이 준비한 승부식 132회차 90.20배당 조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여자부 경기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맞대결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흥국생명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흥국생명은 예상대로 리그 1위를 질주 중인데 1라운드가 끝난 현재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다.
압도적인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6승 1패를 기록하고 최근 기업은행과의 2연전에서 모두 3대1 승리를 거뒀고 이 활약 덕분에 김연경과 렐레나가 엄청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최근 팀이 잘 굴러가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자, 김미영과 레이나 도코쿠의 활약도 좋았고 이원정 세터의 경기 운영도 점점 안정화에 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도수빈 리베로도 역시 코트 위에서 몸을 잘 날려주고 있고 이주아와 김수지 그리고 레이나가 미들 블로커로서 중원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김연경과 옐레나가 더욱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흥국생명입니다. 자,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정관장과 GS칼텍스에게 연달아 패배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가라앉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9일 정관장과의 리매치에서 3대1로 시원하게 복수에 성공했고 모마와 양효진의 활약은 말할 것도 없고 깜짝 복귀한 정지훈의 활약이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고예림은 아직은 복귀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정지훈의 복귀만으로도 팀이 어느 정도 분위기 반등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지훈이 복귀해서 깜짝 활약한 것이 팀 분위기 반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로 보였다. 자, 그리고 양효진과 정지훈, 이다현으로 이어지는 블로킹 라인은 단연 리그 최고라고 보여지고 모마 역시 블로킹에 대해 능한 편이고 직전 경기를 통해 공격력도 조금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현대건설이 핸디캡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도 느껴졌습니다. 자,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 흥국생명이 원정의 불리함 속에서 풀세트 접전 승리를 기록한 바 있는데, 사실 고예림과 정지훈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잘 싸웠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했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정지훈이 복귀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번 경기 역시 현대건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고요. 또 흥국생명은 최근 기업은행전에서 매 세트 고전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고전했던 이유도 역시나 토스에서의 조금은 기복이었죠. 자, 그리고 4세트에서 모두 최소 20점 이상을 내줬고 서브는 단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끌려가는 등 조금은 답답함을 느껴주기도 했는데, 따라서 이번 경기도 흥국생명이 비록 경기의 주도권을 잡더라도 현대건설이 최근 정지훈의 복귀와 함께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고 지난 맞대결보다는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득점 쪽 접근 예상해보면서 흥국생명은 최근 옐레나와 김연경의 활약으로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토스는 기복이 심한 편이고 현대건설은 정지훈의 복귀와 함께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역시나 흥국생명이 이기더라도 플러스 1.5, 현대건설 세트앤디 승에 마찬가지로 4득점 예상해보면서 오늘의 V리그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2시에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 모두 오전 중으로 공유할 예정이니 꼭 수익방 오셔서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